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풀이 직업상담학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태주의 상담의 목표 3가지. 형태주의 상담이죠. 형태주의 상담 우리가 게슈탈트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 3가지 무엇인가 내용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식에 대한 책임 능력을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 인식시키고 외적인 지지보다는 내적인 지지를 찾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게슈탈트 상담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요 인식이죠. 인식,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인식과 각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도록 하는 거, 그것이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내담자는 단절되어 있던 자신의 부분을 인식하고 재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자신의 욕구와 감정, 이것을 제대로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접촉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 알아차림, 내가 여기에 나의 어떤 감정과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그것을 접촉시켜요. 통합하는 것이죠. 그러면 게슈탈트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게슈탈트가 완성이 된다라는 표현이 이제 전체적으로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숙과 성장하도록 돕고 인격의 통합, 성취라는 목표로,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게 된다. 네, 요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는 상담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 3가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윌리엄슨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 4가지 분류가 있죠.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1번 선택 안 하는 거죠. 직업 선택 안 함. 또는 뭐 무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째, 불확실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있겠습니다. 못한 직업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선택은 무엇입니까? 현명하지 못한 직업선택은 능력, 그죠? 적성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적성 없는 직업선택. 그러니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네,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흥미가 없는데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직업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5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업상담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적인 통찰력, 뭐 이런 것 좀 필요하겠죠. 인지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에 대한 존중, 내담자, 인간에 대한 존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아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전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직업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 같이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0의 인지치료에서 인지적 오류의 유형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인지적 오류의 유형이 뭐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잘 유형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번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는 뭐냐면 자기가 관련이 없는데 자기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오류가 되겠죠. 자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론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과장과 축소, 그죠? 과장하거나, 그죠? 축소, 그걸 너무 축소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잉일반화는 뭡니까? 네, 너무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추론하는 오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직업상담사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면 되는데 한번 떨어졌으니까 난 평생 어떻게 됩니까? 직업상담사는 못 붙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이분법적 사고 뭡니까? A, 모든 것이 A와 B와 B밖에 없다. 특히 이제 뭐 성공과 실패, 성공 아니면 실패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이 뭐 성공 아니면 실패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 2가지 범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추론 내릴 때 실패가 아니면 무조건 성공이다, 성공이 아니면 무조건 실패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이런 것이죠. 선택적 추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많이 있어요. 긍정 여러 명의 그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이 하나가 딱 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시해요. 그리고 부정만 딱 가지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임의적 추론은 뭡니까? 자의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죠. 어떤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인지정서적 상담 RET 그죠? 인지정서적 상담 뭐 합리정서적 행동치료 라고도 하죠.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죠? RET가 REBT로 바뀌었죠. REBT 이렇게.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A, B, C, D, E, F를 쓰시오. 뭐 알파벳을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기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앨리스가 주장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의 어떤 모형으로 A, B, C, D, E, F 모형을 주장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는 선행사건입니다. 선행사건. B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선행사건, 우리가 행동주의에서는 선행사건과 행동의 결과가 되겠죠. 행동,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A, B, C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동, 그 다음에 행동의 결과, 이렇게 A, B, C를 얘기하는데, 이 합리정서 행동치료에서는 요 B가 행동이 아니라 뭐다? 신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는 똑같은 결과라도 A, B, C가 의미하는 바가 좀 약간씩 다르다. D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는 그 합리적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긍정적 효과.
그래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는 긍정적 감정을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A, B, C, D, F 이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다음 보기는 겔라트가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상담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겔라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이론가는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상담 과정, 그죠? 진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해서 제시한 학자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1단계는 뭡니까? 목표의식, 그죠? 목적의식. 직업상담에서, 그죠? 진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는 것이죠. 자, 2단계는 뭡니까? 2단계는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는 대안을 탐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어떤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대안을 탐색하는 거죠. 아, 내가 요거 가능하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한 결과를 예측합니다. 아, 요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안을 더 좁히는 겁니다. 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고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죠. 아, 이거 내가 진짜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7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평가한다.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과정을 순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진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의사결정 단계에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진로 의사결정, 직업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직업상담사를 해야 되겠다. 진로 의사결정, 그죠? 직업상담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의사결정이고, 그거를 할 때까지 아, 내가 뭔가 직업을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정보를 막 수집했겠죠. 뭘 할 수 있나. 근데 그 중에서 뭐 직업상담사도 될 수 있고, 임상심리사도 될 수 있고, 청소년 상담사도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는 직업상담사가 괜찮겠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도 맞겠다 하면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뭐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기에 이렇게 예시 답안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직업상담학 관련 문제들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